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이후 당분간 종단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대한 조계종의 폭넓은 내부 논의 속에서 교육원장 현행 스님이 전담부서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불교 사회복지 분야의 개척자인 보각 스님이 중앙승가대 교수직을 마무리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계 청소년 육성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차문화 대축제는 도심의 전통사찰 흥천사를 무대로 전통차와 문화를 즐기는 여유로운 힐링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승가학원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당면 현안을 점검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후 공식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당분간 종단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책과제 추진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대중포교와 관련한 공식 행사로 종단 현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승가학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원행 스님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당면 현안을 챙겼습니다. 초파일을 이렇게 치르시라고 굉장히 다 심리가 크였을 텐데 바로 이렇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총장 스님께서 이제 학교를 책임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이제 다지고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선 중앙승가대학교 감사 보고를 통해 입학생 감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한국 불교가 직면한 출가자 감소 속에서 중앙승가대 입학생 숫자는 종단 차원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강사진의 전공 과목 쏠림 형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대학 학생 정원에 비해 교원 구성비가 높았습니다.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제6조 1항에 보면은 교원 1인당 25명이나 현 중앙승가대학교는 교원 1인당 12명의 학인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으며 승가학원 이사회에선 다음 달 1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4명의 이사 후임으로 법산, 해주, 본각, 정한스님 등이 새 이사로 선임되거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 4월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성행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원행스님이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직할교구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스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일정에 집중했던 원행 스님은 이제 종단 최대 현안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종책 과제 추진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재편된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종무 행정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도사를 비롯해 해인사와 대응사, 봉선사 등의 교구본사가 주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구 중심제 실현을 둘러싼 논의도 부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집행부는 교구 중심제를 종단 운영의 핵심 종책 과제로 삼으면서 강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원 구성원을 비롯한 교구본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일에도 원행 스님은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관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폭넓은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주요 스님들이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입장료 문제를 다루는 종단의 전담부서 설치를 강도 높게 촉구해 주목받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계의 최대 현안인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가 지역의 상생 협력을 위해 전격적으로 산문 무료 개방에 나서면서 전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제시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이 주재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부실장 간담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흥 스님은 60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풀어놨습니다. 천은사 산문 무료 개방 이후 오히려 입장료 징수를 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심해졌다며 대정부 관련 사안에 종단의 대처가 다소 미흡했음을 반성했습니다. 이어 이제라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흥 스님은 입장료 문제를 다루는 상설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재 정책은, 특히 사찰 보유 문화재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가 주도적으로 이 문화재는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보수되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 게 적당하며 어느 정도가 매년 투여되어야 되는가 종단이 책정해야 된다 봅니다. 현흥 스님은 총무원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 뒤 전담부서를 만들고 이 부서에서 국가문화재 정책과 자연공원 정책 등을 상시 모니터해 일상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전담부서 조정을 위해서 총무원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대책위원회를 6개월 이내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빨리 정해서 그래 빨리 두 번째 단계 일상적인 전담부서를 확정해야 된다 보죠. 개인적으로는 재무부가 중심이 돼서. 회의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대처하는 종단의 대국민 홍보, 정책 이반자 그룹과 여론 주도층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에서 부족했던 면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종단의 입장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부당한 제도에 대해선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습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사찰 소유 문화재의 규제뿐 아니라 사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집행부가 해묵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선문화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는 내일 오후 2시 주지 향적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에서 선문화 체험관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인사 선문화 체험관이 문을 열면 간화선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춤과 동시에 템플스테이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 사회복지 분야의 개척자이자 학자로 35년간 후학을 지도해온 보각 스님이 중앙승가대 교수직을 마무리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보각 스님은 진정한 자유와 이타적 삶은 둘이 아니라며 아픈 세상에 눈물 한 방울을 보태는 자비심을 강조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싸락눈이 내린 중학교 입학시험일. 어머니 손을 잡은 초등학생 보각 스님은 고사장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거린을 만납니다. 시험 잘 보라며 빨간 내복을 입혀준 어머니가 갑자기 거린에게 내복을 벗어주자고 제안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진정한 자비심을 느낀 스님은 그때부터 운명적으로 사회복지와 인연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74년 스님으로서 최초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중앙승가대학에서 불교 사회복지학을 가르친 보각 스님이 35년간의 교수직을 마무리하며 눈물만 보태어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를 출간했습니다. 불교의 사회복지를 위한 한 길을 걸어온 보각 스님은 아쉬움과 함께 자부심이 담긴 소회를 밝혔습니다. 평생에 승가대하고 함께했던 제자들하고 함께했던 그 삶은 내 인생에서 벗어날 수 또 마음에서 나아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조계종 스님 중에 나만큼 제자 많은 스님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각 스님은 복지시설이나 서비스가 아닌 중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불교의 사회복지라는 가치관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불교의 실천은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든 중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걸 나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설 중심의 복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이웃에서
사회복지학자이자 실천가인 보각스님은 장애 아동시설과 노인요양원 등 불교계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 스님을 양성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불의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각종 상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중앙승가대 교수 정년 퇴임 법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학인 스님들은 직접 제작한 기념 영상을 상영하고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보각 스님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회복지는 종교로 완성된다고 말한 보각 스님은 퇴임 후에도 더불어 사는 삶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를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불교계 청소년 육성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내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19 청소년 육성과 보호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1996년 설립한 파라미타는 청소년 심성개발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관음전에서 2019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이 청소년 여러분들의 지혜의 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환경의 선제 동자가 되어 여러분 자신은 인격 완성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당부드리면서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는 지도교사 50여 명과 학생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쫓기는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서울 도심 산사에서 우리의 전통 차를 맛보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조선 왕조 7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통사찰 흥천사를 무대로 전통차를 실생활에 맞게 바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의 첫날이자 첫 휴일, 전통사찰 서울 성북구 도남동 흥천사에서 시원한 전통차로 초여름 더위를 식혀줄 차문화 대축제가 열립니다. 축제는 BBS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흥천사와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불교차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합니다. 올해 주제는 서울 차 향기에 빠지다로 우리 전통차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대중화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생활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풍족해졌을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쫓기며 살고 그러는데 차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우리 차인들끼리 잔치를 하면 우리 집안 잔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BBS에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시고 주최 주관해 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저변 학다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축제는 부처님께 최대한의 예를 갖추는 전통차 공양의식인 헌다의식을 시작으로 차문화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을 위한 전통차와 다양한 다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이곳은 흥천사 명부전 뒷마당인데요. 여기서 찻자리 40인 시연과 닭이 전시 등의 행사 등이 열려 시민과 불자들은 차 마시는 예절과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축제에서는 이 밖에도 다식과 인절미 만들기, 매듭팔찌와 향낭 주머니 만들기 등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고 만들며 즐길 수 있는 자리도 선보입니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서울 흥천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비인 신덕 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사찰인 만큼 700년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축제에는 서울 흥천사 회주 금곡 스님과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전문 차인과 서울 주재 외국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문화 대축제는 3년 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첫 행사가 열린 이후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수국사에서 열렸으며 매년 4천여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 서울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오는 8월 8일 개막하는 2019 명원 세계 차 박람회를 알릴 서포터즈가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명원 세계 차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명원문화재단에서 2019 명원 세계 차 박람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일반인 15명과 대학생 1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며 발대식 이후 8월 11일까지 6주 동안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합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 1년을 넘기면서 불교계 호스피스 활동과 웰다잉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불교계가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의 손목에 염주가 채워집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주 바람일 호스피스 회원들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제주대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쾌유의 연꽃 등도 전달했습니다. 즉 발고열악이라고 하는 대자비심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중생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주 바람일 호스피스회는 지난 2006년 제주의료원 법당, 2009년 제주대 병원 법당을 개원했습니다. 병원 법당은 24시간 개방돼 환자와 보호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는 죽음에 관한 인식을 바꾸는 이른바 웰다잉 강좌를 마련하고 웰다잉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불교계의 호스피스 활동과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웰다잉 교육을 받을 계기가 돼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차후에 이제 사전 의료 의황서에 대해서 많이 더 공부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일단 그거 등록을 했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받으며 적극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 현파 스님은 최근 제주대 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종교계 대표로 위촉되어 고귀한 죽음을 미리 결정하는 데 대한 불교계의 입장 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를 같이 포함을 해서 생명 윤리와 접목되는 부분들을 종교계에서 대표를 할 수 있는 현파 스님께서 그 연명으로 결정에 대한 것을 종교를 대표를 해서 지금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이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이 제도의 정착이 장기 기증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펼치는 생명 나눔 운동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 홍법정사가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주시 용담동 남사경로당 어르신 100여 명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홍법정사 신도들은 평생 자비를 베풀어 온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처님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경로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즐겁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시신다면 저로서도 행복한 거고 오늘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금숙 웃음치료사의 유쾌한 강연과 남사당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흥겨운 노래마당이 이어졌고 어르신들은 저절로 어깨춤을 췄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심의 정치를 말하다 순서입니다. 정가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김연교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서영교 의원의 발걸음은 몹시 분주했습니다.
삼용사와 법장사, 극락사 등 지역구 사찰부터 강북 도선사까지 서 의원이 직접 연등을 켜고 부처님께 예를 올린 사찰만 모두 12곳입니다. 가면 또 예쁜 등도 주시고 연꽃도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촉파일은 부처님 오신 것을 봉축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소원을 비는 희망의 날인 것 같아요. 불교를 대하는 서영교 의원의 지극한 마음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만난 어느 노스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지셨을 때 스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에 계시는데 그래서 시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으면 큰 일을 할 거고 딸을 낳아도 큰 일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서영교라는 이름도 스님이 지어주신 영희에 교자 돌림을 붙여 지었습니다. 12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역임할 땐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을 만나면서 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해자 스님이 제안하신 108산사 순례 기도회와는 지금까지도 연을 맺고 있습니다. 108산사를 선정하시고 그 108산사를 이렇게 좀 같이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시면서 청와대에 오셨었고 청와대에서 저하고 같이 그 청와대 관내를 걸으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108산사 순례단을 만들고 저도 이제 108산사 순례회원으로 가입하고. 서영교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는 독립운동을 했던 스님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특히 만해 스님을 비롯해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것으로 알려진 망우리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올해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불교계 독립운동가 발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수많은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의병 활동을 하셨고 승병으로 활동을 하셨던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또 그들을 모시고 명예를 드높이고 또 유가족을 좀 도와드리는 일들을 바로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넉넉한 보살의 미소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념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 진정 나라와 국민의 도움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이 찾아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극한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정치 현실, 이름뿐인 진보와 보수.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으로 보수의 재구성에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국제학과 교수와 보수도 진보의 정책을 수용할 건 수용하자는 이른바 제4의 길을 주창한 박수영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가 나와 토론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위기의 원인이 가치의 위기인지 리더십의 위기인지 또 유럽의 정치사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이념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후 걸어온 보편적인 문명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보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 발전과 관계되는 것을 버리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이 세계적인 역사적 진운에 맞지 않는 북한식의 우리 민족끼리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박형준 교수는 진보든 보수든 본래의 가치와 정체성을 뚜렷이 정립하지 못한 데서 정치와 리더십의 위기가 초래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전체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발견한 자유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있는 유럽에 비해 다른 우리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온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마치 민족의 그 이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런 인식을 함으로써 사실은 자유의 가치를 또 훼손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대표는 우리의 위기는 정치뿐 아닌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 위기라면서 눈앞의 이익에 몰두해 이익 정당화된 정치권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데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제4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또 그게 좌파도 우파도 구분 없이
생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어설픈 절충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미래 영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삼보 사찰 중 한 곳으로 8만 대의 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의 선문화체험관이 문을 엽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수려한 산세와 맑고 깨끗한 계곡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수행의 최적지로 여겨졌는데요. 제가불자들의 수련회 장소로도 이름 높았던 해인사는 이제 선문화체험관을 통해 수행 명소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6월의 첫째 날에는 왕실 사찰이었던 서울 성북구 도남동 흥천사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차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명산 명찰에서 행하는 수행과 도심 사찰에서 접하는 차의 향기가 일상에 지쳐있는 도시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